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2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 그리고 실업률은 점진적인 둔화세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는 좀 선방한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서 미국 경제 괜찮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에서는 대미 보복 관세 부과를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에 적응해가는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요. 이러한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가야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잠시 시황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양전환을 해낸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0.6%의 상승, 코스닥은 0.16%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양 시장 모두 개인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외국인의 연속성은 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시장에 대한 진단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같은 시장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 시장은 어찌됐든 상승을 하고 있죠. 이번 주에 이슈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우선 동시만기일이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있죠. 탄핵에 대한 여부, 이게 뭐 빠르면 내일, 늦으면 금요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좀 더 지연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경기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즉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지수를 보게 되면 뭐 2,500포인트를 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선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한 차례 2,680포인트대 2월 중순에 고점을 치고 나서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되면 2,500포인트를 이탈을 해서 다시 전저점 테스트를 받을 거다라고 의견들을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 때까지는 밀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1선 자리대죠. 그리고 3월 초에 저점 자리대. 밀리게 된다면 이 자리 정도 때까지는 밀릴 수가 있겠지만 2,500선을 하회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들은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 여전히 PBR 밸류로 따져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한 0.9배 정도? 뭐 그 정도 좀 진행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0.9배대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라면 매수를 하게 되면 거의 승률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섹터를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를 해야 되느냐, 적게 올라가 있는 섹터를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걸 보게 된다라면 우선 많이 올라간 섹터들 보게 되면 조선 쪽하고 방산이 있죠. 이들 섹터들이 움직였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 포함이 되는 게 미국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거,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포트를 꾸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많이 있습니다. 뭐 원자력 쪽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소위 말해서 뭐 트럼프 수혜주니 뭐 머스크 수혜주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원자력 쪽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슈에 있어서 흔들림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정치적인 리스크, 탄핵이 되거나 뭐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면 아마 원자력 쪽하고 대왕고래 이쪽이 아마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LNG 쪽에 이슈를 다시 이제 덮어 씌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정 시에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선 쪽 같은 경우 많이 올랐어요. 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미포라든가 기업 많이 올라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쪽 종목군들이 제법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슈가 좀 부각되는 게 있죠. 쉐빙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쉐빙선에 있어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섹터가 어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삼성중공업이 되겠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방산 쪽은 끝난 부분들은 아닙니다. 방산 쪽은 끝난 부분들이 아니지만 어찌됐든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약했던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였었죠.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뭐 여전히 뭐 알테오젠 박스권역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부분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좀 중소형 스몰캡 종목군들로 해보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기업들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지금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송배전 쪽 같은 경우 많이 빠졌던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특히나 LS 그룹주들. 전형적인 오너 리스크, 그 오너의 마인드 자체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죠. 중복 상장에 대한 부분들 별말 없더니 최근 들어서 뭐 얘기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우리 주식 안 사면 되지. 이 한마디에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이게 바로 오너 리스크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전력 쪽, 변압기 이쪽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고 나면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확실한 거고 여기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살 거냐, 이슈를 품고 있는 종목, 테마성을 살 거냐, 아니면 실적을 품고 있는 그런 실적주를 살 거냐, 요게 이제 고민이에요. 종목은 사야 될 종목군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슈나 테마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할 때 추가적으로 종목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내외적인 이슈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피해갈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고요. 또 미국이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반드시 체크해야 간다고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탄핵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원전과 대왕고래 섹터가 영향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시장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시장 분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더 다양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문가님, 반도체 관련 뉴스가 또 한 가지 있었네요. 산업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 또 AI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를 100개 이상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내놨는데 오늘 좀 강세 뛰는 종목들도 보여서요. 반도체 쪽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반도체 쪽도 아직까지 뭐 칩스법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겠죠. 매수해야죠. 여러분들한테 그 대놓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아마 그 저쪽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이제 HBM이라든가 이런 고사양화되어 있는 이쪽 섹터들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주성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좀 제법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못 올라가 있는 레거시 쪽 같은 경우 뭐 심텍이라든가 뭐 TLB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에 있다가 한 차례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말씀을 대놓고 드렸죠. 삼성 쪽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확 크게 급등이 나오기는 당분간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게 주식을 하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을 때는 주가에 대한 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다소 좀 버거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스권역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이 지분을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 이런 쪽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면 SNS텍 같은 경우도 이런 쪽으로도 많이 좀 상승을 했죠. 한 차례 상승을 해주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렇게 보게 됐을 때 여기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8%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측면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 보게 된다라면 뭐 FST라는 기업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칩 관련주들, 주문형 반도체. 자, 유리기판 쪽이 움직이기 전에 주문형 반도체 쪽이 먼저 움직였었잖아요. 뭐 가온칩스라든가 에이징랜드라든가 이런 주문형 반도체 쪽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유리기판 쪽이 큰 시세가 났죠. 그러면서 주문형 반도체가 좀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반도체 쪽도 같이 안 좋았었죠. 근데 이런 주문형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도 여전히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들. GST 같은 경우도 액침 냉각 쪽에 있어서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뭐 CXL 쪽이라든가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미국 쪽에 있어서 이 칩스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마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정부 정책이 나오는 상황에서 뭘 사야 하는지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바라보시면서 삼성이 투자하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세분화를 해서 그 전략을 자세히 세워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이러한 전략들 반드시 기억을 해가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 DB하이텍 오늘 굉장히 강하거든요. 10% 넘는 급등, 현재 11.42%의 상승률인데 정배열 구간 확실히 만들어가나요? 뭐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120개월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죠.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요 추세대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줬다가 급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때까지 좀 볼 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24년도에 고점권역이죠. 요정 5만 원대 중반 자리대일 거예요. 요 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따라가게 되면 이 하락을 했던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매물대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만약에 오늘 장중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44,000원대? 뭐 요 정도 내려왔을 때 44,000원대 초중반? 요 정도 내려왔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간다면 나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탄력을 쭉 받아가다가 일부 조정을 맞고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보유자분들께는 5만 원 중반 가격대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전략을 더해주셨고요. 하지만 신규 진입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어요. 비중은 83%나 되시고요. 또 5만 1,9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예 비중을 꽉 채우고 싶으신 건가요? 지금 추매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전문가님 전략은 어떠세요? 5만 1,900원에 83%의 비중을 갖고 계세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뭐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요. 삼성전자가 올해 내내 횡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이 막 날아가요. 그렇게 해도 속상하지 않을까? 요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83%라면 지금 수익 구간이기도 하고 이 정도면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시고요. 다른 종목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종목군 중에서도 살만한 종목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도체 쪽에 하나가 돼 있으니까 다른 하나는 뭐 2차 전지가 됐든 아니면 우주항공 쪽이 됐든 아니면 저쪽 LNG 쪽이 됐든 이런 쪽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꺼번에 집중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섹터가 소외를 받게 되면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반도체 쪽에 하나가 있으니까 대놓고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사세요. 2차 전지 쪽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계신 분량만 홀딩을 하시고요. 여유 자금으로는 더 큰 상승을 노릴 수 있는 다른 섹터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쪽으로는 바로 2차 전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방산 쪽에서 또 신고가 랠리가 지난주에 확인이 됐었고 오늘도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다수 포착이 됩니다. 6일에 나토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의 이 방산 쪽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기도 했고요. 9조 원 규모의 K2 전차를 수출하겠다, 또 이런 계약을 맺겠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주셨던 한화 시스템 지금 수익률이 굉장하거든요. 오늘도 또 한 번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종목 주시면서 앞자리 2번 바뀔 거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잖아요. 정말 그게 실현이 된 모습이에요. 여기서 어떤 전략 좀 더 더해가면 좋을까요? 앞자리가 2번이 일단 바뀌었어요. 그때 샀을 걸 아마 후회 되게 많이 될 건데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건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90% 뭐 소소한 수익률이네요. 90% 수익을 내려면 이 등락 구간을 잘 버텨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버텨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조정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앞자리 숫자가 2번 이상 바뀔 거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렸겠죠. 여기가 고점이다라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해도 되느냐? 지금이라도 이러면서 택도 없는 소리죠. 여기서 못 사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올해 3월 달부터 연말까지 갔을 때 어떤 A라는 종목을 사서 50% 이상의 수익이 기대가 된다라면 50% 이상의 수익이 기대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못 참죠. 변동성을. 계속 샀다 팔았다 하고 싶죠. 샀다 팔았다 해본들 못합니다. 대놓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못해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시스템, 조선, 방산 이쪽이 아까 미국 쪽하고 엮여 있는 부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조선, 우리나라 세계 1위인가요? 엄연하게 따지면 아닙니다. 중국 쪽에 많이 뺏겼어요. 근데 조선 쪽을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죠? 뭐 때문에? 미국과 함께 협업으로. 방산 또한 마찬가지예요. 방산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얘기 그리고 유럽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방산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대감입니다. 근데 하나시스템은 육해, 공군, 우주까지 다 한다고 했어요. 자, 중국에서 미국을 제재하기 시작했죠. 오늘 뉴스 나오니까 곡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도 관세를 부과하네 뭐하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 기업들까지도 제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섹터가 뭐냐? 우주항공 쪽입니다. 중국 쪽에.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은 우주항공 쪽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쪽 섹터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중국보다 뭐가 있을까요? 조선하고 방산 빼면 원자력 그리고 2차 전지가 있을 겁니다. 뇌피셜이에요. 저 2차 전지 미국이 죽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만약에요. 2차 전지를 미국과의 협업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2차 전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여러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죽인다? 글쎄요. 중국이 계속 저렇게 치고 나가는데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2차 전지를 죽일까요? 전 안 죽일 것 같습니다. 계속 IRA에 대한 얘기들로 인해서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억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2차 전지 쪽도 협업을 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미국에 다 공장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2차 전지 쪽 섹터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투자잖아요. 어찌됐든. 투자입니다. 또 하나는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보게 되면 실적 돌아섭니다. 올해부터 기저 효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마켓을 내렸죠. 인터배터리 쪽을 보더라도 전부 다 실적은 개선될 거다라는 얘기들 위주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그런 수익성은 개선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캐즘은 내년 초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27년도부터는 큰 폭의 성장을 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징그럽게 빠졌어요.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저 하나시스템 수익률 여기에서 소개시켜줘갖고 90%가 넘고 좀 있으면 따블이야. 이런 종목을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2차 전지만큼 미국과의 협업 가능성과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섹터를 매수하는 게 나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입니다. 2차 전지 쪽 섹터를 매수하는 게 더 좋다. 아니,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되겠죠. 이쪽을 오히려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추가적인 이유는 공매도.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공매도를 칠까요? 많이 빠져있는 애들을 공매도 칠까요? 저는 많이 올라가 있는 쪽으로 공매도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많이 올라가 있는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3월 말로 접어들수록 공매도 시기가 다가올수록 일부는 챙겨놓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는 있으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종목을 제안을 해드리고 이런 종목군들 보세요라고 했을 때 샀다 팔았다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의 결과물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면 그래도 믿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 그러니까 하나시스템 얘기하다가 2차전지 쪽으로 넘어왔는데 이쪽 섹터들 관심 있게 보세요. 그게 좋을 겁니다. 방산 살래, 2차전지 살래? 그럼 저는 2차전지 삽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무려 90% 가까운 수익률을 자랑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정세가 잠깐 나오기는 했었지만 이 부분을 견딘 분들이 이렇게 큰 폭의 상승률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전히 보유자의 영역이다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고점은 높여갈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같이 가지 못하셨던 분들, 하나시스템을 놓쳤던 분들은 어디를 봐야 하냐에 대한 질문에는 2차전지 쪽을 봐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2차전지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종목 중에 에코프로머티 있잖아요. 44%의 수익이 났다가 약간 조정 나왔는데 그럼 지금쯤에 매수해도 괜찮아요? 매수해야죠, 이런 거. 이런 거 매수해야지, 이런 거. 뭘 매수할 건데요, 도대체 2차전지 매수할 거. 많이 올라가 있다가 조정받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지금이라도 사고 싶나요, 이거? 조정받게 되면 이런 것들은 요 자리 때 20만 원대 요때 샀어야죠, 이때. 28만 원대 중반, 이런 자리 때 사야죠. 그죠? 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하면 작년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유해 기업 집단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수출하는 거를 이제 보조금을 안 줘요. 계속 중국을 짓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또는 일본에서 만드는 거 이런 쪽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 쪽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 쪽에 다 뺏어올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또는 일본이. 그럼 유해기업 집단 그 수혜주 치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양극재 당연히 봐야 될 거고요. 셀 당연히 봐야 될 거고요. 오히려 그 아까 삼성전자 물어보셨던 분은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삼성 SDI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삼성 SDI. 삼성전자 83% 갖고 있으면 삼성 SDI 17% 사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얘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살 거 얼마나 많아요. 포스코 퓨처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대주전자도 있고 필에너지는 뭐 너무 작다. 너무 등락이 크다. 그렇다면 뭐 이거 빼고요. 근데 필에너지도 아마 이거 올라갈걸요? 그리고 그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와 다른 쪽을 사고 싶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레이크 머티리얼즈 얼마나 매력적인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탐방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되게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저희 2,000원대 탐방 갔다가 2,000원대 샀어요. 이것도 1,000%가 넘는 수익이 났던 기업입니다. 전고체 쪽하고도 엮여 있죠. 반도체, 2차전지 이쪽에 있어 소재 공급하고 있죠. 만약에 반도체 업황 개선되고 2차전지 쪽 개선되잖아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실적 되게 좋아질 겁니다. 적자가 안 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어디에서 살까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날 샀다 팔았다 해본들 돈 안 돼요. 여러분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큰 돈, 목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투자 마인드로 봐야 목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섹터들,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따라 들어가기보다는요. 조정이 나온 종목 또는 매력적인 가격 구간대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이에 더해서 2차전지 집단이 오를 수 있는 다양한 대내외적인 모멘텀들 함께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은 이렇게 날카롭고 세심한 전략들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받아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을 주시면서 또 우주항공 쪽에 대한 언급도 잠시 해주셨었는데요. 전문가님이 공략 주셨던 종목인 세트레가이 오늘 또 고가를 찍은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공략을 지난 12월 말에 주셨었는데요. 4만 원 아래 구간대에서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세트레가이는 한번 공략만 주신 게 아니라 관련 이야기
전략이 나올 때마다 몇 번이고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정말 잘 간 모습인데 같이 전략 더해갔던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좀 더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트레가이도 여러 번 좀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4만 원 이하에서는 투자 마인드로 좀 보면 좋을 거다. 보니까 수익률이 52% 정도밖에 안 되네요. 소소하네요. 52%. 뭐 큰 수익 아니에요. 큰 수익 아닌데 이거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이슈나 이벤트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누리호 발사도 예정되어 있죠. 위성 발사도 예정되어 있죠. 6G 쪽에 있어서는 저궤도 통신이 필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쪽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쪽도 우주항공 쪽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하나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얘는 하나 시스템 우주항공 쪽까지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그럼 한화 쪽과의 시너지 효과 이 부분들로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 매수해도 되냐 뭐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매수하라고 한 적은 없을 겁니다. 조정을 받을 때 봐야 되겠죠.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은 좋습니다. 근데 지금 따라가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우주항공 쪽 섹터에서도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이 제법 눈에 보여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 등락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매수를 못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우주항공 쪽 섹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3월 달보다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더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 섹터도 지금 많이 못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을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기업에서 인수한 기업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보면 되잖아요. 큰 기업에서 인수를 한 기업. 저기 비행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인수한 거. 그거 니코보코, 제노코 이런 거. 그런 거 투자 마인드로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보면 올라간 게 있나요? 없어요. 최근에 좀 올라갔네요. 최근에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한국항공우주가 제노코를 괜히 인수했겠냐고요. 뭔가 시너지를 노릴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한번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을 거다. 월봉 차트 올라간 것도 없어요. 월봉 차트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 이틀 이내에 빨리 승부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쪽 섹터를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옳지는 않다. 다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고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소외받는 모습들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안 드리고 있죠. 그죠?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자 수가 얼마 이상 와야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 하단 자막에서 지금 같이 함께하는 공간이 있었죠. 그 곳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만약에 오늘도 준비를 했어요. 종목을. 이거 투자하면 돈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분석을 했을 땐. 그러니까 방송 말미에 저걸 꼭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트레가에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누리호 발사 또 위성 발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 저궤도 통신 모멘텀까지 함께 받아가는 섹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고요. 또 우주항공 섹터 가운데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목을 해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기업에서 인수한 종목을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면서요.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함께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클로봇이나 로보티즈 쪽으로의 흐름도 괜찮아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대차 공장에 이르면 다음 달에 투입된다 이런 소식도 전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현대차랑 손잡은 로봇주들에 주목할 때가 된 건가요? 전문가님 관점은 어떠세요? 우선 현대 쪽은 미국 기업을 좀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일단 올해부터 상용화가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고점을 치고 밀리죠. 이런 쪽은 좀 별로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공장 자동화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공장 쪽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선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들은 이거를 가정에서 쓰고 뭐 하는 부분들보다도 공장 쪽에 있어서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런 쪽에 있어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이 주가도 못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 엔젤 로보틱스 뭐 이런 쪽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볼 만한 가격대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끝나고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게 된다라면 로봇 섹터들도 한 번씩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 섹터를 만약에 위에서 물려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이걸 좀 매수를 해야 돼요. 저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돼요. 로봇 섹터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상한 종목군들 하지 마시고 딱 한정돼서 했잖아요. 대기업이 인수한 거, 삼성이 인수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였었잖아요. 그리고 난 대기업이야 대놓고 얘기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거, 뭐 포스코 계열이라든가 LG 쪽이라든가. 근데 LG 쪽 같은 경우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 빠졌잖아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보면 뭐 시메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 SK텔레콤에서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상들이잖아요. 즉 대기업 쪽에서 흐름들 인수를 해서 흐름들이 나오고 조정을 받는 애들, 아직 못 올라온 애들. 그래 뭐 시메스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 타이밍 잡아볼 만할 것 같고요. 엔젤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 타이밍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외에 이제 감속기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만드는 기업들도 일단은 볼만하겠죠. 왜냐하면 SPG 같은 경우도 최근에 36,000원까지 갔다가 24,000원대까지 급락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이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리고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미 많이 오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장 자동화 관련 종목을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종목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쪽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매수해도 될 만한 가격대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는데 언제 들어가야 될까 좀 고민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공간에서 그 힌트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엔진 쪽으로도 이슈도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컨테이너선 추가 발주가 공구역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컨테이너선에 적합한 저속 엔진에 특화되어 있는 HD 현대 마린 엔진이 오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엔진 쪽을 보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오늘 정말로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HD 현대 마린 엔진의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어떤 전략 더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HD 현대마린엔진도 괜찮은 상황인데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STX 엔진이나 하나 엔진이나 이런 애들 따라가요. 이런 애들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순환매적인 관점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 MRO 쪽을 보게 된다라면 HD 현대마린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빠져 있다가 지금 이제 21선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난 많이 올라갔어. 그래도 좀 올라가 있는 애들을 하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삼성중공업이 여러분들한테 아까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쇠빙선. 거기 잘하는 게 삼성중공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본다든가 현대마린엔진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 긴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오늘 거래량이 너무 터져 있는 그 부분들이 조금 부담 요인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활용한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런 거를 좀 본다라면 뭐 STX 엔진이나 한화 엔진 이런 애들이 좀 따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피팅 쪽이라든가 벨딩, 밸브 쪽 이런 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피팅이나 밸브 이쪽 같은 경우는 조선 쪽도 연계가 되지만 LNG라든가 원자력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함께 엮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섹터도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엔진에 대해서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요. 다른 종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XTX 엔진이나 한화 엔진 쪽으로 순환매 관점 유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엔진은 또 이미 많이 오른 부분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HD 현대마린솔루션 쪽을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관점이었고요. 또 쇠빙선 관련해서 삼성중공업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피팅과 밸브 쪽에 대한 관점도 함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LNG나 원자력 쪽으로 함께 엮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도 유지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좀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함께 짚어보고 가고 싶은데요. 4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져가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문가님의 관점은 어떠신가요? 46,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목표가.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한번 한 차례 시세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LNG 쪽에 있어서 이슈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게 좀 있습니다. 매수를 한 단가는 46,000원이면 딱 요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이 자리대예요. 그럼 여기가 저항 아닐까요? 여기가 이 46,000원에 매수를 했다라면 단기적으로 뒤풀이 파동 아마 작년 11월 달에 매수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요거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매수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항 자리대가 이 46,000원대 매수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본전에 파느냐 아니면 추매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 내고 파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저라면 추매를 권유해 드립니다. 여기 요 자리 때 35,000원 자리 때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고요. 우선 한 36,500원 이하? 요 36,500원 이하로 밀리게 된다라면 요 이하 자리에서는 조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46,000원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때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은 매도를 하고 나머지만 더 끌고 가는 거죠. 요 부분들은 추이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슈거리가 형성이 되고 하게 된다라면 이 5만 원대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LNG는 이게 일단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긴 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생기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챙길까 요거를 좀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테마성으로는 상당히 좋은, 엮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대왕고래로 한번 시세가 났고요. 또 LNG 관련 이슈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여부가 남아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갈지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36,500원 그 이하의 가격대로 형성이 된다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LNG 쪽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디서 수익을 실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더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대동스틸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국의 감산 그리고 경기 부양 기대감까지 함께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철강 쪽으로 모멘텀이 좀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전문가님이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철강 쪽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철강 쪽은 없는 상황이고 오늘 보게 되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슈가 좀 생기면서 상승을 했지만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이외에 보게 되면 휴스틸이라든가 넥스틸 뭐 이런 기업들이 관관, 뭐 LNG 이런 쪽이랑 엮이면서 좀 흐름들이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동스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이 친구는 대동스틸 같은 경우 보면 차트가 되게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차트가 되게 지저분하다는 게 뭐냐면 이 캔들을 보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이런 거 갖다가 차트가 좀 지저분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따라 들어가면 무조건 물립니다. 이건 단기 매도해야 되는 자리대예요. 요 5,000원 언저리대까지 왔으니까 요거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 윗꼬리 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장중에 대응을 하는 건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매수는 뭐 종가라든가 시초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따라가지는 말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철강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남아있다는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 나왔던 대동스틸은 또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가능성 함께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 내리고 있는 쪽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HLB 관련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세인데 코스닥이 하락하는데 또 압력을 주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별다른 뉴스가 없이 빠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가야 될지 궁금해요. HLB 그룹주들이 좀 밀렸던 건 아침에 루머가 좀 나왔었어요. 이 신약 관련해서 루머가 좀 나오면서 변동성을 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저는 HLB 쪽은 지금 구간에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HLB 그룹 자체가 뉴스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HLB 쪽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승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이거를 대응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장중에 20%가 넘게 밀려 내려온 상황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96,000원짜리 안착을 못하면 팔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다시 또 6만 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보든 뭐라든 간에 HLB 쪽은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런 쪽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알테오젠 또는 요런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는 신고가니까 이건 제껴놓고요.
니가캔바이오나 알테오젠 뭐 이런 쪽이 오히려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놓고 봤을 땐 좀 더 낫고요. 아니면 바이넥스 이런 쪽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스팜, SK바이오팜 이런 종목군들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물론 투자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B 그룹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